안녕하세요. 네스탁 강의 주린이 분석편 이제 시작합니다. 기술적 분석 중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입니다. 이때 주가는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플레인보다는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동평균선은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동평균선으로 5일에서 20일까지를 단기 이평선, 60일까지는 중기 이평선, 120일이 초과하면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주가 흐름, 그리고 향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이용하고 매도 및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정배열이란 지수의 이동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이평선 방향이 상승 방향을 향하며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역배열은 정배열과는 반대 의미로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이평선 방향이 하락 방향을 향하며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입니다. 먼저 골든크로스를 알아보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의 시점을 말합니다. 보통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단기 매수세가 급증하여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보통 매수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이동평균선 이외의 다른 보조지표들과 함께 보아야 더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의 시점을 말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매도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가 내리는 것은 아니며 이동평균선 이외의 다른 보조지표들과 함께 보아야 더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단기조정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이 이뤄질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완만하게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의 상승폭이 약해지면서 중장기 이평선과의 차이가 좁아진다면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매우 자주 사용되는 지표이나 과거의 주가를 통해 미래 주가를 예측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과 매매 추세를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중 이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격도란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괴리율, 즉 현재의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주가의 과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격도는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격도가 100%라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격도가 100% 초과이면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고 이격도가 100% 미만이면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격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가는 이동평균선과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고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으로 인해 과도한 상승, 과도한 하락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이격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격도를 활용해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크게 멀어져 이격도가 높아지면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많이 가까워져 이격도가 낮아지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번은 이격도 110% 라인이고 6번은 이격도 90% 라인입니다. 1번은 20일 단기 이격률 그래프, 2번은 60일 장기 이격률 그래프입니다. 주가 차트와 이격도 그래프를 동시에 보시면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처럼 고점에서 이격도가 120%에서 160%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 있고 4번처럼 저점에서는 이격도가 80%까지 내려가는 모습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 중 추세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추세라고 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두 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추세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검증된 투자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단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에게 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 내지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주가는 현재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가는 일정한 추세선을 따라 상당한 기간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선은 접점 간의 간격이 멀수록 좋습니다. 접점이 많을수록 좋으며 추세선의 접점은 최소 3개 이상인 것이 이상적입니다. 추세선의 길이는 반드시 길어야 하며 기울기가 낮아야 합니다. 선으로 추세선 그리기 하실 때 윗꼬리나 아랫꼬리는 통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추세선을 그릴 때는 항상 저점은 저점 길이, 고점은 고점 길이 이어주셔야 합니다. 추세선의 종류를 보면 상승 추세에서 저점 길이 이어주시면 상승 추세선이 완성됩니다. 이 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가격이 지지선 위치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락 추세에 고점 길이 이어서 만드시면 하락 추세선이 완성됩니다. 이 선은 저항선이 됩니다. 가격이 상승을 할 때마다 이 선을 맞고 저항을 받아 내려오게 되므로 저항선이라 부릅니다. 횡보 추세선은 차트에서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루하게 하거나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추세선입니다. 박스권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 중 매물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물대란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많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뜻합니다. 매물대는 일정 기간 동안 횡보 또는 높은 거래량이 있었던 구간으로 종가 기준 거래량으로 산출합니다. 매물대는 중요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매물대를 보시면 박스권 추세에서 매물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매물대 안에서 형성되다가 상향 돌파할 경우 매물대는 이후 주가의 지지의 역할을 하며 상승 추세로 해석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물대를 하향 이탈할 경우 다시 주가는 저항의 역할을 받으며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네스닥 강의는 주린이 분석편으로 기술적 분석 중 이동평균선과 이격도, 추세선, 매물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